안녕하세요. 신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생별 다방입니다. 오늘의 사연 궁금하시죠? 이제 시작합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물건들은 당신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구경만 하고 나가세요. 백화점 명품관 3층,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던 박성근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다. 75살의 노인이 한 명품 매장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순간이었다. 박성근 할아버지는 백화점 바닥을 보는 순간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하지만 그를 부른 명품 매장 직원은 이미 다른 청소부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청소부로 오해받은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했지만 허름한 면바지와 낡은 체크무늬 셔츠는 고급 명품 매장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을 테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손자 지호의 20번째 생일이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명품 지갑을 선물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이곳에 발을 들인 것이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전직 교사였지만 손자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주고 싶었다.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선물이었지만 손자의 환한 웃음을 떠올리며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반짝이는 유리장이 눈부셨다. 진열된 가방과 지갑들은 할아버지의 한 달 생활비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었다. 성근 할아버지는 목을 가다듬고 천천히 매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손자가 원한다던 지갑 시리즈를 찾아 눈을 돌리는데 매장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할아버지의 낡은 옷차림과 오래된 신발은 이 화려한 공간에서 튀는 존재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오셨나 하는 의문이 역력했다. 성근 할아버지는 모르는 척 진열대를 둘러보며 손자가 말했던 지갑을 찾아보았다. 지호가 이런 걸 좋아하다니. 할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유리 케이스 안의 지갑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친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말투는 도와드릴까요라는 서비스 멘트와는 달리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성근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손자에게 줄 생일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 아, 선물이요? 매장 직원 서지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감돌았다. 혹시 어떤 가격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근 할아버지는 손자가 말해준 지갑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VL 시그니처 지갑이라고 하던데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 말에 서지연의 눈이 커졌다. 18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지갑이었다. 그러나 곧 그녀의 표정은 다시 냉소적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렸다. 그 모습이 할아버지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는 태어난 척 모른 채 했다. 그 제품은 현재 인기 상품이라 재고가 많지 않아요. 실례지만 예산이 충분하신가요? 성근 할아버지는 당혹스러웠다. 왜 자신의 지불 능력을 의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손자 생각에 참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충분합니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지연은 마지못해 유리진 열장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뒤에서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분이 저걸 살 수 있을까? 아마 구경만 하고 가실 듯. 시간 낭비인데. 성근 할아버지는 귀가 따가웠지만 모른 척했다. 서지연이 지갑을 가져왔고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제품입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집어들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가죽의 감촉이 좋았다. 손자가 이걸 받으면 분명 좋아할 것이다. 지갑을 살펴보는 동안 매장 관리자로 보이는 여성이 서지연에게 다가왔다. 저 손님은 뭐야? 관리자 최미나가 작게 속삭였다.
글쎄요, 손자 선물이라는데 VL을 보자고 하네요. 진짜 살 것 같아? 글쎄요. 서지연이 어깨를 으쓱했다. 미나는 한숨을 쉬며 성근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 제품은 실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성근 할아버지는 당황했다. 네, 저는 구매할 생각이 있어서. 보통 이런 제품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은 좀 더. 미나는 할아버지의 낡은 옷을 힐끔거리며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눈빛은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서 살 수 없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시선이 성근 할아버지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제가 살 능력이 있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의 자존심이 상처받고 있었다. 이봐요. 그 지갑 내려놓으세요. 당신같이 생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제품을 구경해요? 미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매장 안에 있던 몇몇 고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성근 할아버지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천천히 지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제가 어떻게 생겼다는 겁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미나는 코웃음을 쳤다. 봐요. 이런 명품은 그냥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는 고객님들은 최소한 기본적인 품위와 경제력을 갖추고 있죠. 죄송하지만 다른 곳에서 손잡은 선물을 찾아보세요. 성근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75년 인생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손자를 위해 모아둔 현금 다발이 가득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손자만큼은 아끼지 않으려 모아둔 돈이었다. 이 돈으로는 부족한가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다. 미나와 서지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다시 냉소적인 표정으로 돌아왔다. 현금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위험해요. 그리고 저희는 현금 구매보다는 카드를 선호합니다. 성근 할아버지는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허리가 약간 구부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다. 내 손자는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물건의 가치는 값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인데.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아팠다. 천천히 매장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실례했습니다. 성근 할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매장을 나왔다. 뒤에서 직원들이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백화점 복도를 걸으며 그는 손자에게 무슨 선물을 줄지 고민했다. 명품은 아니더라도 정성 가득한 선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백화점을 나서는 순간 우연히 벤치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성근 할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알아보는 표정을 지었다. 박성태 회장이었다.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박재현 백화점 사장의 삼촌이었다. 성근 씨, 박성근 맞지? 여기서 뭐 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친구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아직 상처받은 감정이 남아있었다. 아이고, 성태 씨, 오랜만이군요. 성근 할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성태 회장은 친구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벤치에 함께 앉히고 물었다. 무슨 일 있었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성근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동갑내기 친구에게 푸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슴에 맺힌 서러움을 털어놓지 않으면 답답할 것 같았다. 방금 3층 명품관에서 좀 불쾌한 일을 겪었네. 손자 생일 선물을 사러 갔다가. 성태 회장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친구가 당한 모욕적인 상황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성근 할아버지는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왔네.
손자에게 다른 선물을 찾아봐야겠어. 성태 회장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다. 도대체 어느 매장이었소? 어떻게 손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지? 게다가 자네 같은 분을 알기나 하는가?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성근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됐네, 친구. 늙은이 취급받은 것뿐이야. 요즘 세상이 그렇지 뭐. 성태 회장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재현이에게 전화해야겠어. 성근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뭐? 아니, 성태 씨. 재현이한테 말하지 말게. 바쁜 아들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성태 회장은 이미 전화기를 꺼내들고 있었다. 재현이는 알아야 해. 이건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야. 게다가 그 아이는 자네를 얼마나 존경하는데. 성태 회장이 전화를 걸고 있는 동안 성근 할아버지는 초조하게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들이 백화점 사장으로 성공한 것은 자랑스러웠지만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다. 재현아, 나 성태 삼촌인데 급한 일이 있어. 내 아버지가 방금 백화점에서 심한 모욕을 당했어. 성태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격앙되어 갔다. 그는 전화 통화 내내 성근 할아버지가 당한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때때로 그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성근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단지 손자의 생일 선물을 사러 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을 뿐인데 이것이 아들에게까지 알려지다니. 아, 그렇군. 내가 곧바로 온다고? 그래, 우린 1층 로비에 있을게. 성태 회장이 전화를 끊고 성근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재현이가 지금 바로 온대. 아주 화가 많이 났어. 성근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왜 그랬나, 친구? 이건 그저 작은 일일 뿐인데. 아버지. 박재현의 다급한 목소리가 백화점 로비에 울려 퍼졌다. 그는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성근 할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다, 아들아. 성태가 너무 과장했어. 그저 작은 오해였을 뿐이야. 재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삼촌에게 다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매장 직원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대할 수 있죠?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태 회장이 끼어들었다. VL 매장이었어. 너희 3층 명품관에 있는. 재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당장 가보겠습니다. 성근 할아버지는 아들을 말리려 했다. 재현아, 그냥 넘어가자. 나는 괜찮아. 하지만 재현은 이미 결심한 듯 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불친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백화점에서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더구나 그 손님이 제 아버지라면 더더욱. 재현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VL 매장 책임자와 오늘 근무 중인 모든 직원 명단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법무팀에 연락해서 VL 브랜드와의 계약서를 검토하도록 하세요. 성근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재현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재현은 아버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히 아버지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백화점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사장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어요. 성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아, 성근 씨.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재현은 아버지와 삼촌을 바라보며 말했다. 두 분은 잠시 제 사무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직접 그 매장에 가보겠습니다. 성근 할아버지는 아들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얼마나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아들에게 가르쳐준 가치였다. 재현은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비서에게 다시 지시했다. VL 브랜드 한국 지사장에게도 연락해서 지금 당장 백화점으로 와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왜 그들과 계약을 맺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근 할아버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저 조용히 손자 선물을 사러 왔다가 이렇게 큰일이 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 나서는 아들이 자랑스럽기도 했다. 자네 아들이 참 훌륭하구먼. 성태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성근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자랑이지. 엘리베이터로 3층에 도착한 재현은 단호한 발걸음으로 VL 매장을 향해 걸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비서와 경영지원팀 직원 몇 명이 그의 뒤를 따랐다. 명품관을 지나는 재현의 모습에 직원들은 모두 긴장했다. 사장이 직접 매장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더구나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VL 매장 앞에 도착하자 재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섰다. 매장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오만함과 차별이 보였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얼마나 이질적으로 느껴졌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어서 오세요. 직원 서지연이 환한 미소로 재현을 맞이했다. 그녀는 재현의 비싼 수트와 품위 있는 자태를 보고 VIP 고객으로 판단한 듯 했다. 재현은 서지연을 무시하고 매장 안을 둘러보았다. 아버지를 쫓아낸 여자 관리자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나를 발견했다. 매니저를 만나고 싶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미나가 급히 다가왔다. 제가 이곳의 매니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재현은 그녀를 바라보며 묻었다. 오늘 오전에 70대 노신사가 이곳에 오셨죠? 체크무늬 셔츠에 면바지를 입으신 분이요. 미나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곧 웃음을 지었다. 아, 네.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 말해보세요. 미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분은 저희 제품에 관심이 있으셨지만 구매 의사가 확실치 않으셔서. 거짓말 마세요. 재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매장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의식하고 하던 일을 멈췄다. 미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은 누구시죠? 재현은 천천히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박재현입니다. 이 백화점의 사장이죠. 그리고 그 쫓겨난 노신사는 제 아버지십니다. 미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의 손에 들린 명함이 미세하게 떨렸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장님.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무슨 실수를. 재현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실수라고요? 여러분이 제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삼촌에게 다 들었습니다. 그분이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장님.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무슨 실수를. 재현은 주위를 둘러보며 매장 안의 모든 직원을 향해 말했다. 제 아버지는 손자에게 줄 생일 선물을 사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이셨고 많은 제자들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주신 분입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도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장님.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무슨 실수를. 재현은 주위를 둘러보며 매장 안의 모든 직원을 향해 말했다. 제 아버지는 손자에게 줄 생일 선물을 사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이셨고 많은 제자들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주신 분입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다. 그런 분이 단지 고급스럽지 않은 옷차림을 하셨다는 이유로 이런 대우를 받으셨죠. 여러분이 판단한 겉모습만으로 말입니다. 미나는 가까스로 말을 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모셔오시면 최대한 성의를 다해 사과드리고 이미 늦었습니다. 재현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다. VL 브랜드와의 계약은 오늘부로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께 보여준 무례함은 우리 백화점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매장 안에 침묵이 흘렀다. 경영지원팀 직원이 재현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VL 브랜드 한국 지사장이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나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오늘 있었던 일에 관련된 모든 직원은 내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매장 문은 지금 당장 닫아주십시오. 사장님, 미나가 다급하게 외쳤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실수가 아닙니다. 재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그것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얕은 시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민낯입니다. 그때 매장 입구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호흡이 가빠진 중년 남성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VL 브랜드 한국 지사장 이주호였다. 박 사장님. 주호가 진땀을 흘리며 인사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 재현은 주호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이 사장님, 백화점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직원들은 사무실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공포에 떨었다. 이제 그들의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서지연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미나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한 직원이 중얼거렸다. 매장의 다른 직원들도 대기실에 모여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미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서지연은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백화점 사장의 아버지를 쫓아낸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였는데 미나는 날카롭게 그녀를 노려보았다. 평범한 할아버지라고 해도 그렇게 대했어야 했나?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닫겠어? 사무실에서는 박재현 사장과 VL 브랜드 한국 지사장 이주호의 회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다. 주호는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재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일주일 후 VL 매장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재개장했다. 매장 전면에는 큰 간판이 걸렸다.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직원들도 모두 새로운 얼굴들로 교체되었고 매장의 분위기도 훨씬 친근하고 따뜻해졌다. 박재현은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백화점을 둘러보고 있었다. 성근 할아버지는 아들의 단호한 조치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다. 너무 심하게 나간 것 아니냐? 성근 할아버지가 물었다. 내가 당한 일 때문에 그 사람들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니. 재현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감쌌다. 아버님, 그들이 일자리를 잃은 건 아버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매장은 우리 백화점에 필요 없어요. 그들은 3층으로 올라가 새롭게 단장한 VL 매장 앞에 섰다. 이주호 지사장이 직접 나와 두 사람을 맞이했다. 박 회장님 오셨군요. 주호는 성근 할아버지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다.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원 교육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근 할아버지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괜찮소. 이제 다 지난 일이니. 주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특별히 회장님을 위해 매장을 준비했습니다. 손잡은 선물로 무엇을 찾으시는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가보세요, 아버님.
이제 이 매장은 달라졌으니까요. 성근 할아버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매장 안으로 발을 들였다. 예전의 차갑고 오만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따뜻하고 친절한 환영이 그를 맞이했다. 직원들은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고 성근 할아버지의 옷차림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다. 손자분을 위한 선물을 찾고 계신다고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근 할아버지는 천천히 진열대를 둘러보며 지호가 원했던 지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아무런 방해 없이 지갑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결국 그는 그 지갑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포장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다. 손자 생일 선물이에요. 특별하게 포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성스럽게 지갑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성근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는 것 같았다. 매장을 나온 성근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아니었으면 내 자존심은 영영 상처받은 채로 남았을 거야. 재현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버님이 평생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입니다. 사람을 그 사람답게 대하는 것,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것. 이 백화점이 그런 가치를 실천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성근 할아버지는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선물에는 단순한 지갑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다. 지호가 이 선물을 받으면 정말 좋아할 거야. 성근 할아버지가 말했다. 재현은 미소를 지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손자가 할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 선물의 진짜 가치죠. 성근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가르쳐온 가치를 아들이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다. 오늘의 사건은 단순히 불쾌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승리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